안녕하세요, 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 우곡 생주입니다. 자, 술잔을 들자. 오늘 고생했으니. 경기도 화성시의 배정도가에서 생산하는 알코올도수 10도 프리미엄 생탁주예요. 4월 달에 유통되기 시작했고 지금이 5월 말인데 현재 부산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생원주에 가까운 술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술 애주가분들이 이미 많이 아시는 기존의 프리미엄 살균탁주 우곡주의 생주 버전이에요. 기존의 우곡주는 마실 수 있는 이화주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떠먹는 요구르트 질감이었죠. 우곡 생주는 마시는 요구르트 질감입니다. 그 편의점에 보면은 바이오 드링킹 요구르트 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요구르트인데요. 그 바이오 드링킹 요거트 질감이라고 상상하시면 딱 맞는 비유일 겁니다. 그럼 마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모자도 예쁘게 썼죠. 일본 니혼슈에도 비싼 술들을 이렇게 모자를 씌워놨죠. 이게 한지로 만든 모자인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탄산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발효된 것 같고요. 정말 바이오 드링킹 요구르트 질감이에요. 섞지 않아도 술 지게미와 맑은 술이 분리되지 않는 거의 병 입구까지 다 탁주인 그런 질감이에요. 코를 굳이 갖다 대지 않아도 따를 때부터 바닐라 향이 참외향, 바나나 향, 그리고 바닐라 향이 섞인 지금 막 과일을 씹어 먹은 것 같은 그런 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납니다. 거의 원주에 가까운 효모가 살아있는 술의 풍부한 향이에요. 처음에 단맛이 주를 이루고 산미도 단맛 뒤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침이 고이는 그런 산미가 있고 농도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무게감도 있고 또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마시는 요구르트 같다는 게 이 농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우스필이라고 하죠. 그 입에 넣었을 때 질감 자체도 이게 굉장히 달기 때문에 찹쌀을 넣은지 모르겠는데 찹쌀 단맛인 것 같아요. 이 백라벨에는 그냥 국내산 쌀이라고 써있지만 알코올 도수가 10도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삼킨 다음에 오는 그 묵직한 알코올감이 그리고 이 묵직한 또 질감이 합쳐져서 단맛을 좀 상쇄시키는 단맛을 좀 잊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오는 이 알코올감과 묵직한 질감이 없었다면 너무 단맛과 과일향이 튀었을 것 같아요. 뒷맛의 알코올 무게감이 중심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 팡팡 튀는 과일향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느끼해지는 걸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음악에 비유하면 이 일렉 기타가 아무리 화려하게 애드립을 하고 있어도 밑에서 베이스 기타가 중심을 쫙 잡아주면 그 음악의 밸런스가 맞아서 그렇게 방방 날아다니는 가벼운 음악이 되지 않게 밸런스가 맞게 되잖아요. 이 10도 알코올감과 무거운 질감이 그 베이스 기타의 역할을 그래서 이런 단맛은 알코올의 무게감이나 산미 또 질감의 무게감 이런 무거운 쪽 내지는 단맛과 배치되는 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면 아무리 단술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밸런스가 맞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고 무거운 맛이 있기 때문에 누룩향은 숨겨져서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국순당, 배상면주가, 배정도가 이 세 곳이 사실 가족이에요. 이 세 곳 모두
국순당을 만드신 배상면 선생님의 자녀분들이고요.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생쌀 발효법을 세 곳 모두 주요 생산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쌀 발효법은 고사차료라는 책인데 조선의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헌에 나오는 양조법인데 실제 양조에 이 배상면 선생님이 적용한 겁니다. 보통 고두밥을 사용하는 발효법에 비해서 생쌀 발효법이 좀 더 바닐라 향이 팡팡 터지고 과일 향이, 싱싱한 향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쌀 씻은 물 향기 많이 난다고 하죠. 그 향뿐만 아니라 이 고두밥을 만들고 또 식히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양조 방법면으로도 좀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좀 더 프레시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배상면 선생님이 처음 설립한 국순당은 91년도에 출시한 백세주로 유명하죠. 그 후에 우국생, 대박, 아이싱 캔 막걸리, 그리고 최근에 막걸리 카노라고 아메리카노와 막걸리를 섞은 듯한 그런 맛의 캔 막걸리까지. 지금의 국순당은 장남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면 선생님의 차남이 운영하고 계신 배상면주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양조장이죠. 동네방네 막걸리, 느린마을 막걸리, 느린마을 막걸리 펍, 그리고 심술, 민들레 대포, 산사춘으로 유명하죠. 크래프트 맥주집이 요즘 많은데 그보다 훨씬 전부터 생막걸리 펍을 운영해 오신 곳이에요. 막걸리 펍마다 직접 양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바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정말 라이브한 생막걸리죠. 유일한 따님이 운영 중인 배정도가는 우곡주, 우곡생주, 호랑이 생막걸리로 유명합니다. 여기서의 이 우곡은 다름이 아닌 아버지인 배상면 선생님의 호예요. 양조를 너무 좋아하셔서 또우 누룩곡, 호에도 누룩을 넣어서 또 누룩을 생각한다 라는 우곡을 호로 쓰셨던 거죠. 백라벨을 보시면 쌀, 물, 국, 효모, 젖산, 밀압류 이렇게 써 있는데 밀압류는 국에 포함된 밀가루를 말하는 거고요. 꼭 표시해야 됩니다. 밀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압류는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쌀이 제일 먼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물보다 쌀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써 있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젖산은 산도 조절제예요. 여기도 써 있는데 이 발효 초기에 잡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젖산이 빨리 산도를 낮춰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잡균에 오염되기 때문에 이 술의 맛이 실패하거나 의도치 않은 맛이 되는 거죠. 실패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은 술을 양조하는 곳일수록 pH 조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도 조절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통의 방법을 고수하는 양조장에선 누룩을 사용해서 누룩에 밀가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젖산만을 활용해서 술의 산도가 조절되게 하는 거죠. 이 산도 조절제를 넣으면 유통기한도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김치도 유산균에 의해서 젖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맛이 시어질지언정 못 먹을 정도로 썩거나 잡균에 오염되지 않잖아요. 그런 효과거든요. 이 잡균은 pH 중성일 때, 7 정도일 때 가장 즐겁게 번식할 수 있고 젖산균에 의해서 pH 4 정도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효모 외에 다른 잡균은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막걸리나 와인 같은 발효주는 pH가 빨리 낮춰져야 이 술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산도 조절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양조하실 때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도 이 pH 조절일 거예요. 누룩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대신에 누룩을 조금 넣고 발효의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도 조절제를 따로 투입하기도 합니다. 이 잘 익은 김치에서 톡톡 쏘는 청량감이 느껴지잖아요. 사이다 넣은 것 같은. 그게 바로 젖산균의 영향이거든요. 그 톡톡 쏠 때 먹어야 그때가 가장 김치가 잘 익은 때라고 하죠. 이 시간이 지나고 김치가 너무 익으면 톡톡 쏘는 탄산 거의 없어지고 좀 쿰쿰해지고 시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는 그 pH 4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유산균이 너무 빨리 번식해서 이 김치가 빨리 산패되는 거를 막기 위해 저온 발효를 하는 건데 예전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고 김치를 묻었죠. 저온으로 천천히 발효시키기 위해서 빨리 씌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지금 김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저온 발효를 시키는 거죠. 천천히 잘 익었을 때 이 새콤하면서 톡톡 쏘는 맛이 유산균이 만들어낸 젖산의 영양이다. 그리고 술도 또한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발효의 과학이죠.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효모는 약산성에서도 잘 생존하기 때문에 잡균만 죽고 효모는 살아있는 거죠. 유통기한은 42일로 이 생막걸리치고 긴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도수 막걸리에 비해서 도수도 조금 있고 산도 조절제를 넣은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따라 보시면 굉장히 누가 봐도 우곡주예요. 다른 막걸리처럼 똘똘똘 따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스르륵 떨어져서 잔이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따라지는 모습도 저는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전내기에 가까운 농후한 향이에요. 알코올 10도지만 달달해서 술술 넘어가고 술술 넘어가지만 또 뒤에 알코올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뜯기 전에 보시면 술지개미가 병목까지 차 있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예뻐요. 이게 사실 투명한 페트거든요. 색깔이 하도 고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술이 처음 완성되면 그 10도 중후반의 알코올 도수를 이루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가수를 해서 6도 막걸리를 만드는 거고, 가수를 했기 때문에 6도 막걸리들을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10도나 12도 더 나가면 이제 18도까지도 올라가죠. 그런 라인업이 또 있기 때문에 맨날 6도 막걸리만 먹으면 또 질리거든요. 이런 전내기에 가까운 생원주도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야 우리가 질리지 않고 여러 가지 도수의 낮은 도수부터 높은 도수까지 슴슴한 맛부터 풍부한 맛까지, 안주를 먹을 땐 슴슴한 술로, 안주를 약하게 먹을 땐 풍성한 맛의 술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즐기시면 질리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술은 안주를 약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 이 질감이 걸쭉하고 우유 같고 또는 요거트 같고 달달하다고 이 매운 안주랑 매치한 마리아주를 한다고 그러죠. 매운 안주와 마리아주를 하는 건 이 술이 중요하지 않을 때,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술이 주인공이 아닐 때, 그럴 때 드시는 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술의 개성이 뚜렷하고 술이 주인공일 때 매운 안주에다 매치를 하는 거는 이 술 맛을 느낄 수 없게 하는 거거든요. 매운 걸 드시면 과일 향이나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운 걸 먹을 때 쿨피스를 먹잖아요. 이 쿨피스의 단맛이 매운맛을 좀 상쇄시켜 주는 건데, 그 쿨피스의 역할을 굳이 이렇게 개성 있고 좋은 술한테 그 역할을 하라 그러면 이 술이 말을 못할 뿐이지 정말 억울해 할 겁니다. 아니, 안주를 이렇게 매웠고 자극적인 걸 먹을 건데 굳이 나를 왜 불렀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운맛을 상쇄시키는 역할밖에 없는데 두부 써는데 사시미 칼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운 안주를 드실 땐, 매운 안주가 땡길 때가 있죠, 분명. 그럴 때는 소주가 제일 좋습니다. 소주가 이 알코올이 뾰족뾰족하잖아요. 매운 거 먹고 소주 먹으면 소주가 더 또 자극적이기 때문에 맛이 상쇄되죠. 그리고 소주를 먹고 또 매운 걸 먹으면 또 소주의 날카로운 알코올감이나 비릿한 향이 상쇄되기 때문에 마리아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도 이하의 대중적인 기존에 많이 판매하는 막걸리를 드시면 매운 안주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과일향이 많이 나고 질감과 향을 느끼기에 좋은 술을 매운 안주와 매칭하는 건 약간 술한테 미안한 매칭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베이지색 술 지게미에 이 하얀색 종이 같은 재질이거든요. 거기에 이 황금색, 동메달 색깔에 가까운 황금색인데 글씨가 그렇게 배색으로 튀지 않게 비슷한 톤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글씨체도 굉장히 차분하고요. 라벨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프리미엄 탁주답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살균 탁주와 생주의 맛을 비교 테스팅하고 싶으시면 같은 회사에서 나오고 양조법이 거의 비슷한 살균하고 안하고의 차이만 있는 그런 술을 드시면 되는데 이 배 정도가의 우곡주와 우곡 생주가 정말 좋은 비교 테스팅용 술이거든요. 물론 도수는 차이가 나요. 우곡주가 13도고 이 우곡 생주가 10도예요. 3도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도 거의 맥락이 같은 술이기 때문에 비교 테스팅 해보시면 이 살균주의 쌀 익은 듯한 살균치와 생주의 과일향이 팡팡 터지는 싱싱한 맛을 비교하는데 굉장히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예로 술샘에 술 취한 원숭이와 붉은 원숭이가 있죠. 술 취한 원숭이는 생주, 붉은 원숭이는 살균 탁주인데 홍국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붉은색이에요. 붉은 곰팡이를 쓴 거고 살균주와 생주를 비교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이 붉은 원숭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술이거든요. 슴슴한 술 마시다 보면 또 먹고 싶어요. 이 살균주의 장점은 서랍에다 넣어놨다 먹어도 돼요. 굳이 냉장 보관을 안 해도 되고 유통기한도 길고 또 너무 과일향이 팡팡 튀는 그런 화려한 맛에 지칠 때면 이 살균주의 묵직함도 굉장히 좋거든요. 슴슴하고 묵직하고 고소하고 이 화로에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선어로 해서 숙성시킨 회도 굉장히 감칠맛 있고 맛있잖아요. 뭐가 정답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맛인 거죠. 이런 프리미엄 탁주는 안주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술이 주인공일 땐 안주를 약하게 먹는 걸 개인적으로 매운 안주에는 쿨피스, 소주, 오래 사는 막걸리 등등 왜냐면 안주의 맛을 방해하지 않는 또 좋은 술들이거든요. 이런 과일향이 팡팡 튀는 개성 있는 맛의 술은 안주의 맛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주를 약하게 드시길 추천드리는 거죠. 블라인드 테스팅을 해도 이게 다른 걸쭉한 술, 이상원 탁주나 해창 12도, 또 술 빚는 정관회의 백꽃 담은 년, 그리고 무늬 이런 정말 걸쭉한 술들이 많은데 그런 술들과 같이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달라요. 얘가 제일 과일향이 팡팡 터지는 것 같고 다른 술은 이제 굉장히 드라이하거나 또 이런 바닐라 향이 덜 나거나 또 색깔이 굉장히 희거나 이 정도 질감이 되는 술은 어차피 개성이 다 뚜렷하고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없을 겁니다. 질감만 비슷하지 다 다른 캐릭터거든요. 도수도 비교적 높고 농도도 짙기 때문에 개성이 뚜렷한 거죠. 차이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한 병을 혼자 다 마시면 굉장히 입이 얼얼할 거예요. 최소 2분 이상이서 나눠 드시는 걸 추천하고 아니면 혼자 마실 때는 한두 세네 잔 드셨다가 뒀다가 드시는 게 이 상온이 되면 과일향이 더 풍부해지고 또 누룩향도 약간 나는 것 같아요. 역시 알코올 도수가 좀 있어야 이 개성 있는 맛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탁주에 입안에서 텁텁하게 남는 질감의 탁주가 있잖아요.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탄닌감은 아니고요. 탄닌감은 도토리나 감, 밤, 포도 이런 류의 껍질이나 줄기에서 나오는 입안에 침을 마르게 하는 그런 압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쌀로 만든 술은 그런 탄닌은 아니고 그냥 질감이죠. 이 쌀 입자의 질감. 물론 도토리나 밤이나 감이나 포도로 만든 술은 그런 탄닌감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게 알코올 도수가 10도이기 때문에 리뷰를 할 때 자제하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이 혀가 꼬이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다음 영상은 또 핫한 술로 찾아오겠습니다. 어차피 찾으면 리뷰가 많은 술도 좋지만 저도 그런 술을 하겠지만
일단 리뷰가 없는 술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제가 맛있어하는 술인데 유튜브나 어딜 쳐도 리뷰가 없으면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리뷰가 없는 그런 술을 먼저 하려고 해요. 다음 영상도 리뷰가 없는 술입니다. 물론 개인이 이렇게 드셔서 간단하게 올린 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리뷰는 없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이 투명한 잔에다 마시면 단점이 처음에는 괜찮거든요. 두 번째 잔부터는 더 테이스팅 할 때는 향을 모아줄 수 있는 잔이 좋은데 본격적으로 마실 땐 도자기 잔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눈빛만 봐도